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커뮤니티 실드가 끝났잖아요. 네, 뒷북이죠, 뒷북입니다. 지난 주말에 펼쳐진 경기, 그 경기에 대한 리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커뮤니티 실드가 끝났는데 그 경기에서 트로사르가 종료 직전에 골을 넣으면서 네, 맨시티 아스날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승부차기에서 아스날이 맨시티를 제압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스날이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스날 팬들의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죠. 왜냐? 지난 시즌에 32라운드까지 1위를 달리다가 막판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컸는데 올 시즌은 맨시티에게 승리를 거둬 승부차기이긴 하지만 승리를 거둬 그러면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스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번 시즌은 아스날 기대 만빵입니다. 왜 그러냐? 아스날이 지난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 거기다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너무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지난 시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즌 너무 아쉬웠다! 네, 2022-23 시즌은 아스날에게 아쉬움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32라운드까지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맨시티하고 상대 전적에서 열세였고, 그리고 맨시티가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국 1위 자리를 맨시티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스날 팬들의 입장에서는 4위 안에만 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내친 김에 우승 그랬었는데 우승에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돌아보면 원래 목표는 4위였는데 2위를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나름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닌가. 오히려 컵대회에서의 성적이 아쉬웠어요. 무엇보다도 유로파리그 스포르팅에게 16강에서 탈락했거든요. 저는 유로파리그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스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16강에서 스포르팅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FA컵이라든가 카라바오컵은 일찌감치 탈락했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유로파리그는 아쉽죠. 일단 이제 월드컵 전후로 해서 경기력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 여파가 아스날의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부상 선수가 막판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스날이 제 힘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즌은 굉장히 훌륭했던 시즌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4-2-3-1 또는 4-3-3을 쓰더라도 경기 중에는 2-3-5 형태로 플랜 A를 짜면서 공격수를 늘려갔고 그 가운데 많은 골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스라든가 진첸코, 살리바 같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면서 아르테타 감독은 자신이 생각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피가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그런데 이번 시즌 2023-24 시즌 시작하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우승했단 말이죠. 뭔가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여.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역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그 아쉬움을 메우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2억 유로 이상을 썼습니다. 카이 하베르츠를 7,500만 유로에 첼시에서 데리고 왔는데 요 영입에 대해서는 의문보호가 따르긴 했어요. 카이 하베르츠에게 7천만 유로 이상을 준단 말이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카이 하베르츠를 어떻게 쓰려고 그래? 카이 하베르츠가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 기대만큼 득점력을 보여준 적은 없는데, 이런 의문이 따르긴 했지만은 카이 하베르츠를 영입하면서 최전방과 미드필더 모두 보강할 수가 있게 됐고요. 위리엔 팀버를 4천만 유로에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팀버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라이트백, 레프트백 모두 소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더 높였다고 평가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데클런 라이스를 영입했습니다. 1억 1,600만 유로. 우와! 잉글랜드 선수로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이적료. 잭 그릴리시가 아니다. 이제는 데클런 밥이다. 네, 데클런 라이스가 1억 1,600만 유로의 웨스트햄에서 아스날로 이적을 했습니다. 데클런 라이스의 영입은 미드필더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겠죠. 자, 공격, 미드필더, 수비진 한 명씩 영입하면서 모두 보강을 했고 전체적인 뎁스를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의 전력은 당연히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올라갔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골키퍼를 보강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맷 터너가 노팅엄으로 이적이 완료됐기 때문에 넘버2 골키퍼가 필요합니다. 현재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 골키퍼와 이적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골키퍼까지 보강한다면
공격,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까지 모든 포지션을 보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미드필드입니다. 미드필드는 외대고루 중심으로 짜여져야 되는데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선수들로 배치해서 에너지를 높이고 기동력을 높이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자카가 나갔지만은 하베르츠 라이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허리는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카이 하베르츠, 외대고루, 비에이라, 스미스, 로우가 기용될 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라이스, 파티, 조르지니오, 산비, 로콩가가 기용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비, 로콩가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주전으로서 활용하는 선수들은 제한적으로 바뀔 겁니다. 뭐 하베르츠, 라이스, 외대고루, 파티 이 정도가 유력하긴 한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카라바오컵 정말 많은 대회에 나가는 아스날로서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주전조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에 기용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스미스 로우라든가 조르지니오라든가 비에이라 같은 선수들은 역시 뭐 FA컵이라든가 카라바오컵에서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클런 라이스가 기용되면서 데클런 라이스가 수비 1차 저지선 역할도 하지만은 중앙 미드필더처럼 박투박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클런 라이스를 어떻게 쓸지 좀 궁금하고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싶어서 영입한 것 같은데 뭐 제주스가 부상일 때에는 제로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카이 하베르츠가 최전방에서 또는 이선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여기다가 팀버 영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팀버가 수비 전 지역의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는 부상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기는 곳마다 팀버가 메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토미야스하고 진체코하고 부상이 좀 잦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팀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팀버는 오른쪽 왼쪽 다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왼쪽에는 티어니가 있긴 하지만요. 그 점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아스날은 수비 쪽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커뮤니티 시리드에서 좌측 풀백으로 기용이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팀버는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팀버가 또 센터백으로도 뛸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비 퀄리티가 높아지고 수비 뎁스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스날은 수비진이 너무 좋아요. 살리바, 마갈량이스, 벤 화이트 진짜 탄탄하고요. 여기다가 뭐 진첸코, 티어니, 토미야스 측면 쪽도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키비오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스날은 수비 라인의 뎁스라든가 퀄리티를 매우 높여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스날은 올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를 병행하기 위해서 스쿼드의 뎁스를 굉장히 넓혀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4위 이상을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성적을 거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막대한 지출이라는 평가를 듣고는 있지만 계획적으로 선수 보강해서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강했다.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고 그리고 보강한 선수가 하베르츠, 라이스, 팀버라면은 거의 주전급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앞으로 어떤 전술을 쓸지 누구를 기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르테타 감독 손에 다양한 카드가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스날에게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전방에 해결사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제가 여러 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전방에 해결사가 없다면 소위 얘기해서 약팀을 제압하는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장기 레이스에서 승점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스날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제주스가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제주스가 해결사라고 말하기에는 파괴력이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베르츠 영입했는데 하베르츠도 파괴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은케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정말 영향가 높은 골을 넣어줬지만 은케티아도 마찬가지고 발로군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전방의 파괴력이 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최전방에서 제주스라든가 하베르츠가 연동하면서 이선의 득점력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마르티넬리라든가 사카라든가 웨데고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7년 만에 진출을 했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병행하는데 문제를 좀 노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르테타 감독이 코치 시절에 맨시티에서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은 역시 감독으로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선수들 기용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르테타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도 힘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맨체스터 시티가 뎁스가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맨체스터 시티잖아요. 그리고 뭐 맨유라든가 뭐 뉴캐슬이라든가 다른 팀들이 또다시 아스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프리미어리그는 우승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리그 3연패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 리그 6시즌 중에 5시즌을 우승하긴 했지만은 맨체스터 시티도 또 우승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건 또 아스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4연패를 한다? 이거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리그 3연패는 맨유가 2번 하고 맨시티가 지금 1번 하긴 했지만 리그 4연패는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에서도 리그 4연패한 팀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맨시티가 리그 4연패를 하면은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날이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그건 아니죠. 맨유가 지켜봐야 된다? 그건 또 아니죠. 결국 모두가 맨시티를 견제할 거라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아스날도 견제하겠죠. 지난 시즌에 거의 우승 직전까지 갔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견제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스날의 목표,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는 위치. 그 얘기는 뭐냐면 다가오는 시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이상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맨시티에 대항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되고 싶다. 즉 지난 시즌까지는 맨시티의 라이벌이 리버풀이었잖아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 다소 부진했다 할지라도 역시 이제 맨시티 라이벌은 리버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스날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트로피 획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로피 획득이죠. 네, FA컵이든 카라바오컵이든 뭐 챔피언스 리그든 프리미어 리그든 트로피 하나는 들어 올려야 된다. 커뮤니티 쉴드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스날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가오는 시즌 가장 기대되는 팀이긴 합니다. 근데 기대가 지금 높다는 거는 초반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비판도 크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노팅엄 포레스트하고 개막전부터 힘을 발휘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스날이 과연 2023-24 시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아스날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니야. 맨시티에게 한 표 던져야 되는데. 아스날에게 응원하겠습니다. 아스날 파이팅!